안녕하세요, 임태영입니다. 오늘은 영재고 입시 시즌을 맞이해서 최근 우리나라 영재고들의 학생 선발 특징과 입시 준비 과정에 대해 기본적인 상식들을 Q&A 형식으로 쉽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재고 준비를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나? 사실 이 질문 안에는 대부분 이런 의미가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을까요? 당연히 이 질문하시는 시점에서의 학생 상황이 중요하겠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이라도 늦을 수도 있고 중학교 2학년이라도 늦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중2부터 준비하면 늦는 경우가 더 많겠지만 학생이 수과학 쪽에 진짜 영재성이 있고 또 과학고까지도 바라보고 입시 준비를 함께 한다면 중2가 꼭 늦은 출발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학생의 어떤 상황이 이런 시기를 결정하느냐? 첫째는 당연히 현재의 수학과학 공부 수준일 테고요. 둘째는 남은 기간 학생의 공부 여건과 발전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일단 현재 영재고 홈페이지에 있는 예년 2단계 지필고사 기출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물론 정답지는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일단 학생이 스스로 풀었다고 말할 수 있고 손을 어느 정도 댈 수 있는 문제가 중2 때는 50% 정도, 중1 때는 최소 30% 이상은 되어야 남은 기간 준비로 어느 정도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판단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대략적인 수치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재고 대비 학원을 다니고 있는 학생이라면 학원에서 치르는 모의고사 점수나 등수로도 비슷한 판단을 해볼 수 있는데 기출문제를 시간 맞춰서 통째로 한번 풀어보는 경험은 자기 실력을 현실적으로 진단하는데 당연히 필요한 경험이라 하겠습니다. 문제는 현재는 성적이 안 되지만 발전 가능성이 뛰어난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의 남은 기간 발전 가능성은 전문 선생님들도 짧은 시간에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관심 분야가 매우 구체적이고 비교적 최근에 수학과학 공부 열정이 불붙기 시작한 학생이라면 현재 성적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과학보다는 수학에 대한 기본 소양이 뛰어난 학생이라면 조금 늦은 출발이라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사실 그렇게 늦게 시작해서 합격하는 학생들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최근에는 조금씩 그런 학생들이 드물지만 보이고 있습니다. 영재고 입시 관련해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영재고 입시와 고등학교 선행학습은 조금 복잡 미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영재고 준비까지 고려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현재 시점에서 대부분 수학과학 선행학습이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만난 영재고 학생들 중에서는 중3 1학기 기준으로 수학은 수2까지, 과학은 물리 1, 화학 1 정도까지 공부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물론 단순 진도보다는 학습 완성도가 더 중요할 텐데 대체로 고등학교 수학과학 선행학습은 진도를 많이 나갔어도 완성도가 그렇게 높은 학생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재고 2단계 지필고사만 놓고 보면 선행학습이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수학이 더 그렇고요. 과학은 그래도 선행학습이 도움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1단계 서류평가를 대비하기 위한 자소서 탐구활동이나 3단계 최종 캠프 면접 등까지 고려하면 자기 관심 분야나 특기 분야에 대한 선행학습은 수학과학 모두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재고 입학 후까지를 고려한다면 당연히 수학도 선행학습이 유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재고 합격자들 중에는 의외로 선행학습을 많이 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습니다. 영재고 대비 학원에서 또는 스스로 공부했더라도 2단계 기출유형 중심으로 학습한 학생들이 선행을 많이 하지 않고도 합격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학생들의 심화 공부 수준은 매우 높기 때문에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수학과학 개념들과 맞닿아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화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선행 개념들도 부분적으로 알게 된 것이지 일반적인 고등학교 진도를 나가지는 않은 경우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재고 입시 준비와 고등학교 선행의 상관관계를 규정하기가 쉽지 않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최소 고1 수준의 선행학습은 어느 정도 완성도 있게 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당장의 입시만 고려한다면 선행보다는 중학교 심화 공부가 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물론 전문 학원, 커리 중심으로 준비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학원 교재를 주로 공부하겠지만 학원을 다니지 않거나 학원 의존도가 높지 않은 학생들은 심화 대 선행 비중에서 당장은 심화 쪽에 좀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학과학 올림피아드 준비가 영재고 입시 준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크게 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영재고 면접관이 학생한테 KMO 수상 실적을 물어보기도 했고요. 합격자 30-40% 이상이 올림피아드 수상자들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KMO 준비 안 해본 학생들도 영재고 많이 붙습니다. 물론 예전이나 지금이나 영재고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올림피아드 수상 실적을 입시에 활용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재고 입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2단계 지필고사 출제 성향이 조금씩 바뀌면서 소위 말하는 이런 경시형 문제들의 입시 효능감이 과거보다 많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학생들 중에는 이런 대회 준비를 하면서 수학과학 심화 공부나 문제풀이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고, 어쨌거나 수학 감을 올려주고 과학 지식을 늘려주는 데에는 당연히 도움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공부를 잘 해왔던 학생이라면 굳이 중단할 것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영재고 기출문제 유형의 공부 또는 단순 문제풀이를 넘어선 수학과학 탐구활동과 병행한다면 당연히 더 좋겠죠. 다만 KMO 수상 여부나 그 실적을 통해 영재고 입시 경쟁력을 직결지어 생각하는 건 지금 입시 환경에서는 잘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재교육원도 마찬가지인데요. KMO처럼 영재고 입시 준비에 꼭 필요한 과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 영재교육원 교육 프로그램들이 현재는 영재고 입시에서 원하는 탐구 수준이나 방향과는 동떨어진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예전 선배들도 초등학교 때는 많이 하다가 중학교 올라가면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작년에 윤석열 정부가 새 영재교육 정책을 발표하면서 앞으로는 영재원이나 영재학교 같은 영재교육 기관들의 교육 연계성을 높이겠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실현되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초등학생들은 앞으로 이런 변화에 주목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영재교육원 활동을 자소서에 적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단순히 영재원 수료 여부만 적는 것은 안 되지만 그 안에서 했던 탐구 활동을 내용 중심으로 적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탐구를 어렵게 느끼는 학생들은 영재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대한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늘려가는 것은 영재고 입시 준비에 유의미하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너무 어릴 때 했던 탐구들은 아무래도 입시용으로는 변별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공부를 통해서 해당 탐구를 보완한 후에 자소서에 활용하면 더 좋겠습니다. 내신 성적이 안 좋은데 영재고 지원해도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아무래도 영재고 1단계 서류평가에서 떨어질 것을 걱정하기 때문이겠죠. 또 교과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과목별 세특에 별 내용이 없다든지 동아리 활동, 독서 활동 같은 비교과 활동이 부족해서 걱정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로 학생부 내용이 영재고 당락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1단계 통과만 놓고 보면 학생부보다는 교사 추천서나 자소서가 더 중요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내신이 안 좋은 경우 추천서나 자소서에도 좋은 내용이 들어갈 확률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신의 90점대 미만 과목이 많다거나 특히 수학과학 내신이 안 좋을 경우에는 1단계 탈락 위험이 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두 번 실수로 시험을 망치는 경우야 그럴 수 있다 쳐도 내신이 걱정될 정도의 상황이라면 영재고 지원이 과연 맞는지부터 따져보는 게 맞겠습니다. 물론 특정 분야에 대한 독특한 재능이나 과제 집착력 등으로 내신은 다소 부족해도 다른 서류 내용으로 만회가 가능한 학생들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한과형 장영실 전형에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비교적 1단계 통과 확률이 높았던 영재고를 지원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학생들은 자소서 내용도 다른 학생들보다는 조금 더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중학교 전체 과목에서 한두 개 또는 두세 개 정도 과목에 문제가 있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영재고 자기소개서 준비 관련해서는 제가 그동안 많은 영상을 통해서 구체적인 작성법이나 합격자 사례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자소서 작성할 때 가장 유의하실 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소서는 결국 소재 싸움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어떤 탐구 소재를 적을 것이냐, 이 부분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글 쓰는 시간이 아니라 소재를 선택하거나 보완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평소에 얼마나 관심 있고 자신 있는 영역이었는지, 또는 자신의 학업 특성을 얼마나 잘 나타낼 수 있는 소재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재 자체의 변별력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자신과의 연관성을 따져서 진짜 나를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재인지를 고민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학원 공부 때문에 뒤늦게 영재고 자소서 작성을 시작하면서 자기 특성과 무관한 소재들을 적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소서 소재를 선택하고 보완하는 과정도 결국은 수학과 공부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소재들로 선택해야 하고요. 마치 학원에서 하는 공부는 진짜 영재고 공부고 자소서에 적어야 할 내용은 그냥 자신을 꾸미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라고만 생각한다면 당연히 좋은 자소서가 나오긴 어렵겠습니다. 추천서는 1단계 통과에 있어서는 자소서보다 더 중요한 서류일 수 있습니다. 학생이 직접 준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탁드릴 선생님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고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입시 경험이 많으시거나 영재고 선배 추천서를 작성해 보신 선생님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보다는 학생 개인과의 교류나 친밀도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3 학생들의 경우는 교류가 적은 중3 때 새로 만난 선생님들보다는 1, 2학년 때 오랜 시간 교류가 있었던 선생님들께 부탁드리는 게 더 무난하다 하겠습니다. 당연히 1, 2학년 학생들은 지금부터 나중에 어떤 선생님께 추천서를 부탁드려야 할지 고민해 보면서 선생님들과 많이 소통하고 친분을 잘 쌓아두는 것도 현실적으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현재 중3 학생들부터 고교 학점제와 통합형 수능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대입에도 많은 변화가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직 대학별로 구체적인 입시 방식이 나온 건 없지만 영재고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게 될 학생부 종합전형보다는 교과전형이나 정시에서의 입시 변화가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재고 학생들에게는 다가올 입시 변화의 여파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영재고 진학의 대입 유불리를 따져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입 유불리보다는 학생의 특성, 예를 들어 수학, 과학에 대한 재능이라든지 이공 계열로의 진로 적합성 또는 탐구 적성 등을 고려한 선택이 중요하겠습니다. 영재고는 아직까지 서울대나 카이스트 같은 최상위권 대학 진학률에 있어서는 다른 고등학교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이고요. 또 최근 통계를 보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정책적으로 막고 있는 의대 진학률조차도 7.6%에 달했습니다. 서울대 평균 진학률은 여전히 40%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시 유불리보다는 지원했다가 떨어졌을 때의 플랜 B, 예를 들어 과학고나 자사고 재도전 여부 또는 어린 학생들이니만큼 이후의 멘탈이나 학업 관리가 더 중요한 지원 포인트라 하겠습니다. 학생의 수학과학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려보는 과정으로서의 영재고 도전은 적어도 해당 분야에 관심이나 재능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결과와 상관없이 충분히 의미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영재고 입시 Q&A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영재고 입시 관련된 추가 궁금증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달면 합격.